이어서 다음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암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는 기업인데요. 주식회사 신렉스 이재형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생물 약물 전달체 리빙 메디슨을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렉스의 이재형입니다. 네, 여러분, 암이란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요. 그건 아마도 굉장히 고치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 종양에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는 것과, 그리고 종양의 높은 변이 발생도를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약물 전달체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리빙 메디슨이라는 것을 개발해 보았는데요. 이 리빙 메디슨이라는 것은 박테리아에 저희들이 원하는 항암제를 탑재시켜서 종양까지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빙 메디슨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트로이 목마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트로이 목마처럼 저희들은 미생물이 종양에 직접 침투함으로써 원하는 항암제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종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종양은 일반적으로 주변에 매우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혐기성 미생물을 약물 전달체로 이용하게 되면 종양 근처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인식함으로써 종양에 정착하고 이로써 스마트 딜리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리빙 메디슨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종양으로 침투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종양 근처에서 원하는 약물을 분비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저희들은 이 중에서 직접 침투하는 방식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생물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다른 곳이 아니라 종양에 전달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은 개발하기 위해서 약물 전구체를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화학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물 전구체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는 전혀 약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리빙 메디슨으로 이 무해한 약물 전구체를 화학치료제로 바꾸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하는 효소가 리빙 메디슨에 의해서 종양에서만 발현된다는 안전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화되어 있는 항암제가 특정 조건이 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리빙 메디슨에서 사람에게는 발현되지 않는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라는 효소를 발현하게 되었고요. 이 CD는 5-플로로사이토신이라는 5FC라는 약물 전구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5FC는 전혀 무해한 화합물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게 되면 5-플로로우라실이라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리빙 메디슨의 특징은 다양한 암세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기능을 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좀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양에서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효소가 발현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인가 라는 스위치를 달아보았고요. 실험해 본 결과 정상세포에서는 저희들의 CD가 잘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만큼 특이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면서 종양 중심 부위에서 저희가 원하는 약효가 나타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었고, 이로써 환자에게는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약물 전구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암제 시장은 올해 250빌리언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진출할 항암제 시장은 전입성 항암제인데, 이때 2031년도에 시장을 보게 되면 137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5FU 같은 경우는 2030년에 4빌리언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저희들이 정말 극히 보수적인 시장 점유율인 1%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40밀리언 달러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약 35개사 정도의 리빙 메디슨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업체들과 저희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업체들은 환자의 면역세포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약물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장점은 암세포에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프 타겟팅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 환자에게 암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면역세포가 활성을 잃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역항암 치료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신약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는 굉장히 롱텀이고요. 그래 따라서 저희들은 숏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센싱 아웃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해서 조기에 빨리 팔 수 있는 후보 물질의 개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우리 아이템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았을 때 가장 큰 시장을 저희들은 타겟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접목시킬 수 있고 또 스마트 딜리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빅파마에게 충분히 애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항암제의 애로 시장을 보면요, 약 70%의 라이센싱 아웃이 전임상 단계라는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업프론트는 약 20밀리언이 평균값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그 항암제는 빅파마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는 트렌드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애로 시장은 좀 더 그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임상 단계에 있는 리빙 메디슨 업체에서는 2023년 베링거 인겔하임에 $500밀리언 넘는 가격으로 M&A가 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봤을 때 약 270여 가지의 모달리티가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로 시장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말씀드린 약물 전구체 이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희귀 질환과 또 패스트 트랙을 탈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환은 첫 번째 췌장암, 두 번째 대장암과 폐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암과 난소암 같은 희귀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암제를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저희들이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 그 보스턴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좀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에게 좀 더 저희들이 애로를 할 때 스무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애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이 고평가되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은 초기부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애로를 할 때 그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드가 클로징 되어 있고 이제 프리 A를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완수하는 목표는 동물 실험을 완수함으로써 대동물로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프리 A 기간 동안은 약 1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 5월에 창업한 이후에 팁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과제를 완수하고 그리고 특허라든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등 다양한 인증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규모의 콘테스트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창업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유방암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NIH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사업화 시킨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녹십자 같은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아이템을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팀원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암 환자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이 얼마나 이제 슬픈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말이 의료 현장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식회사 신넥스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